진도 못 나가는 이유 왜 그런 것 같아요? 난해해요? 네, 좀 언어가 어려워요. 중국 세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거는 우리 수험생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대부분 교재가 잘못됐어요. 그게 그냥 번역된 책들도 많고요. 부지런한 교수님들은 다 그거를 풀었어요. 숫자고 논리다 보니까 당연히 글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알잖아요. 다들 진도 못 나간 이유. 꼼꼼히 해서 그렇죠. 우리 항상 기초부터 뭔가 해야지만 이게 되잖아요. 강의 1시간 듣는데 얼마나 걸려? 1시간 15분. 오, 괜찮네요. 한 1.5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수님의 그 말, 토시 하나조차 완벽히 이해하고 말 거야. 그 다음 게 연결되고 하는데 내가 이게 이해가 못하면 어떻게 그 페이지를 넘어가겠어요. 다음은 또 이해 안 될 텐데. 이왕 하는 거, 처음에는 1회독을 제대로 해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음 회독 때부터 굉장히 속도가 날 거야, 이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계획이 사실 틀어지게 됩니다. 회계원리 수강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당연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회계원리 강의 듣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 제가 경영학부에서 회계학과를 안 갔다니까요. 회계원리 제가 책도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중급회계 공부하면서 2차 연습서 공부하면서 회계원리 책 단 한 번도 안 꺼내요. 사지도 않았으면 사실 좋겠다. 그거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중급회부터 제대로 하면 되고요. 뒤돌면 까먹고 너무 당연해요. 1회독 할 때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조차가 죄송하지 잘못된 거예요. 세무사 시험은 일단 과목 자체가 어렵고요. 1회독 했을 때 이해도가 60% 70%가 되질 않아요. 절반만 이해도 괜찮아요. 사채가 살짝 1차 고비긴 하지만 원래 재고 유형까지는 분위기 좋잖아요. 투자는 뭐 꽁이고 그러다가 사채에서 한번 좀 이제 현금 흐름 나오고 미래현금이라 이제 할인율에 대해서 좀 개념이 흔들리다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나오기 시작하면 삼각표 나오면 살짝 이게 이 길이 아닌가 싶어요. 중급회계 1회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챕터니까 중급회계 2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중급회계 2부터 이제 금융자산 나오기 시작하면 더 헷갈리고. 리스는요? 리스는 왜 어려워요? 리스는 유형자산이랑 사채랑 섞어놓은 거예요.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과 사채에서 나오는 그 상각이랑 이자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존까지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다 어떤 입장이에요? 그 자산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이죠. 회사 입장이잖아요. 리스는 제공자, 이용자 양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챕터에 3가지 자산이 섞여져 들어가 있잖아요. 법인세 회계는 아직 세법도 듣지 않았는데 법인세 회계 미친놈이죠. 법인세 회계 이해한다는 게 세법의 법인세 회계를 공부를 해야지만 법인세 회계 챕터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세법계로는 법인세 회계조차 부족해요. 세무회계 법인세 정도 공부한 다음에 재무회계로 돌아가서 법인세 회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회계 변경이요? 오류 수정이요?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도 모르는데. 현금 흐름은요? 당연하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은 거의 3회독 한 다음에 봐줘야 돼요. 이해되는 부분이 뭐 30%, 40%인데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감이 올라가면은 공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몰라요, 아직.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공부 계획과 공부 방법을 최대한 따라와 주시고, 불안하면 질문하시고요. 불안한 시간에 불안감을 낮추고 공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당연히 1회독에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무사 시험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요. 특히 재무회계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회계 처리라는 게. 이제 강의 열심히 들으실 텐데 우리 강의 한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강의 한 번 듣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강의 지금 하나하나에 막 목숨 걸어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재무회계 원가 기본 강의 듣고 막말로 3, 4월에 복습할 때 강의 시간 좀 남잖아요. 그거 좀 다시 좀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듣고 4월 달까지 이해도가 30-40%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5월 달에 2차 강의 또 듣잖아요. 이때 중급회계 때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돼요. 아,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차 공부가 더 어려운데요? 어떻게 중급회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재무회계 연습이 이해가 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저는 정말 교수님들이 2차 강의를 할 때 1차에서 이건 듣고 오셨죠?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2차 강의로 시작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주의예요. 주요 개념들을 쭉 펼쳐서 분계도 끊어보고 1개론도치만 보는 게 아니라 2개론도치도 물어보고 사채 같은 경우에도 한쪽 측면만 분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회계 처리해보고 쌍방권 회계 처리해보고 이게 금융자산이나 사채도 연결해봐서 회계 처리해보고 연습서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했을 땐 어떻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돼요. 이때 이해하면 돼요. 5월달 강의 듣고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계속 2차 강의죠? 8월달에 한 번 더 들으세요. 2차 강의 또 결제해서 또 들어요. 그러면 되고요. 이때조차 이해력이
50% 60%밖에 안 된다? 괜찮아요. 객관식 또 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객관식 돌릴 때 또 느낌이 달라요. 단편화된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아 그냥 이거였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였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객관식 공부하면서 또 이게 이해가 돼요. 그때 이해 안 되면 객관식 강의 제가 듣지 말라고 해도 들을 사람도 있잖아요. 들으면 돼요.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교수님 환승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중간에 환승하는 건 정말 좀 추천 안 드려요. 웬만하면 중간에는 바꾸지 마시고 와 이건 정말 진짜 이 교수가 너무 못 가르친다. 그거 아니면 그래도 완주는 하신 다음에 바꾸면 돼요. 아 그 시간에 세무사님 그 시간 아니 괜찮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교수님 딱 바꿨는데 이게 유레카를 외칠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합격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많아요. 다 누가 완벽하게 공부하면서 1차 합격합니까? 1차는 그냥 사실 뭐 회계학은 꽝학만 넘기면 되고 세법하고 뭐 재정학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동차는 당연히 안 되지 않나요? 아니면 동차 떨어지고 유예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실력이 유예 때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유예 때니까 실력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고. 초반부터 막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늦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실력이 올라오는 게. 우리 다 동차 7월 말에 끝나고 8, 9월 달 보통 쉬거든요, 수험생들. 저는 막 3달씩 쉬어요, 원래 시험 끝나고. 근데 물론 안 쉬는 분도 계시는데 남들 그러니까 8, 9월 달에 쉴 때 그때 또 2차 강의 들어요, 유예 강의. 강의 들을 게 엄청 많아요. 실력을 올릴 시간과 기회들은 엄청 많습니다. 다음 주면 3월이잖아요. 3월부터는 이해 안 돼도 그냥 넘기세요. 제가 그냥 재무회계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 비슷해요, 원가 세무회계. 지금 우리 진도 뺄 때 가장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재무회계. 근데 내가 회계 세무 전문직에 뛰어들었는데 회계 원리랑 중급회계부터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것처럼 2달 동안 재무회계 기본 강의 듣잖아요. 그거를 1부터 100까지 2달 동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급회계 1 한 3주 만에 들으세요. 스텝 1 1회독 할 때 좋은 챕터 이거 3주 만에 들으세요. 그 다음에 2회독 하면 좋은 거 이거 한 2주 만에 또 들으세요. 그 다음에 3회독 하면 좋은 거 아니 나 이번에 안 들을래. 건너뛰어요. 1월달에 이렇게 했잖아요. 2월달에는 또 반복 또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5월달 재무회계 연습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남겨놓고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해 안 되면 아이씨 연습도 가서 다시 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복합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채랑 자본의 효과가 섞여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 뺀 거에 자본 그것밖에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복합금융자산을 공부합니까? 주식기준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채랑 자본이 섞여져 있어요. 근로자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대가를 뭘로 줄 거냐잖아요. 공부했는데도 뭔가 11월달, 12월달 됐는데 좀 싸해요. 세무사 일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중요한 챕터, 필수 챕터만 골라가지고 객관식 미친 듯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필수 챕터 잘하고 기타 챕터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동작 끝나고 남도 2달 쉴 때 내가 못하는 챕터만 미친 듯이 해봐요. 한 2달간. 못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